발표 시작할게요. 아이템 11 equals를 재정의 하려거든 해시 코드도 재정의 하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시 테이블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해시 코드 재정의 규약. 세 번째, 해시 코드 구현 방법. 네 번째, 해시 코드 구현 시 주의할 점. 다섯 번째, 서머리. 이렇게 총 5가지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시 테이블은 키를 해시 함수를 통해 해시 값으로 변환해서 값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그림을 예시로 들면 저희가 키를 이렇게 3가지 물고기, 민트, 다람쥐로 둔다면 이 값들을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해시 코드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값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라는 이 문자열 값이 해시 펑션을 통해서 해시 코드 412432 코드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되고 밸류는 1000원 이런 식으로 키와 밸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시 코드 재정의 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equals를 재정의한 클래스는 해시 코드도 규약에 맞게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시코드 규약을 어기게 되면 해시맵이나 해시셋 같은 컬렉션의 원소로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quals 비교에 사용되는 정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그 객체의 해시코드 메서드는 여러 번 호출이 되더라도 일관되게 항상 같은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좌측에 오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오터라는 클래스는 필드로 네임과 웨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를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해시코드는 여기 보시면 세터를 통해서 필드의 값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값이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quals가 두 객체를 같다고 판단했다면 두 객체의 해시코드는 똑같은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거를 예시로 들면 이번에는 해시코드를 작성을 할 때 필드 값이 아닌 난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걸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난수로 해시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객체가 같다고 하더라도 즉 equals가 true가 나오더라도 해시코드는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네. 동등성은 true, 동일성은 false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를 키로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박스에 보시면은 오터 객체가 오터 1, 오터 2 이 두 가지의 객체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객체는 논리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시코드 같은 경우는 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맵에서 오터2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 맵에 오터1이라는 객체를 키로 하고 그리고 값으로
이 스트링 값을 넣어 두고 그다음에 이제 오터이라는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게 된다면 해시 코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널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해시 코드 재정의가 잘못되어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가 서로 다른 해시 코드를 반환한다면 해시 테이블을 사용하는 해시맵, 해시셋 등을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퀄스가 두 객체를 다르다고 판단했더라도 두 객체의 해시 코드가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단, 다른 객체에 대해서는 다른 값을 반환해야 해시 테이블 성능이 좋아진다. 이거를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시 코드를 이 필드에 name이라는 값만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우측에 보시게 되면 이 author라는 클래스를 하나는 이름이 name이 윌슨 그리고 weight는 64, 다른 하나는 이름이 윌슨, weight가 81, 이름은 같고 weight만 서로 다른 두 객체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 오브젝트 이퀄스로 비교하게 되면은 어, 무게가 weight가 다르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게 되고, 그리고 해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객체는 이름이 같으므로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객체는 해시 코드가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시 코드가 같아지게 되면 일단 해시 코드 재정의 규약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좋지 않게 되는데, 해시 테이블에서 많은 객체가 같은 해시 코드를 가지게 되면 해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 충돌이 발생하면 검색 성능이 비고 1에서 최대 비고 n으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동일한 해시 코드를 가진 객체들은 해시 버킷의 중복 개수에 따라서 연결 리스트 또는 레드 블랙 트리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중복된 객체의 개수가 8개 미만인 경우에는 연결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때 객체를 검색하는 성능이 비고 n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해시코드가 중복이 8개 이상인 경우 레드 블랙 트리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때 객체를 검색하는 성능이 비고 로그 n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시코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퀄스 비교에 사용되는 핵심 필드들을 모두 포함하여 아, 구현 방법으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퀄스 비교에 사용되는 핵심 필드들을 모두 포함하여 31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합하여 해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오브젝트 해시 또는 오브젝트 해시 코드를 사용해서 해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가 불변이고 해시 코드를 계산하는 비용이 크다면 캐싱하는 방식을 고려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퀄스 비교에 사용되는 핵심 필드들을 모두 포함해서 31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시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시 코드를 구현할 때 값에 이제 31을 곱한 형태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왜 31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31을 사용하는 이유는 30일은 홀수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짝수, 홀수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만약에 30, 짝수를 곱하게 되면은 짝수만 나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지게 되니까 해시 충돌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은 소수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특정 수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해시코드 값이 도출되기 때문에 해시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같은 경우에는 비트 연산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 I,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해시 또는 오브젝트 해시 코드를 사용하여 해시 코드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해시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 오브젝트스 해시 메서드를 사용해서 해시 코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API 문서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도 30일을 사용해서 해시 코드를 구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브젝트스 해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시 코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들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일 때 오브젝트스 해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해시 코드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한 개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브젝트스 해시 코드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name이라는 필드 값만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만들게 되면 오브젝트스 해시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우측에 보면 API 문서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말은 JVM 내부에서 네이티브 언어로 해시코드 구현이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가 불변이고 해시코드를 계산하는 비용이 크다면 캐싱을 이용해서 해시코드를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객체가 해시의 키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필드에 스레드 안정성을 좀 고려해서 볼레티릴 키워드를 붙인 다음 여기 해시코드를 구현을 할 때 만약에 해시코드가 0, 그러니까 해시코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해시코드를 정의하게 되고 초기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해시코드를 초기화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미 초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해시코드, 그러니까 캐싱이 된 해시코드를 반환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객체가 해시의 키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때 해시 코드를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해시 맵에서 그 객체를 생성한 거를 이용해서 키로 사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 해시 코드가 있어야지만 그 객체를 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객체가 해시의 키로 사용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성자 안에서 객체가 생성될 때 해시 코드가 정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시 코드 구현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 코드를 계산할 때 핵심 필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고유한 필드를 생략해야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많은 객체들이 해시 코드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객체마다 그 고유한 필드가 있는데
그 고유한 필드를 해시코드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중복된 해시코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시코드가 중복이 되면 해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니까 해시 테이블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코드를 계산할 때 핵심 필드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시코드가 반환하는 값의 생성 규칙을 클라이언트에게 자세히 공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API가 클라이언트에게 자세히 공표된다면 클라이언트가 해시코드 생성 규칙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해시코드 생성 규칙을 변경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구체적인 예로 들자면 이 우측에 해시코드를 만들 때 필드에 있는 weight, age, height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클라이언트가 딱 보고 이 방식 클라이언트가 딱 보고 어? weight를 반환을 할 때 그럼 해시코드에서 age와 height를 더한 값을 빼서 반환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겟터를 이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후에 해시코드의 방식이 구현하는 방식이 변경되게 되면은 이 겟터 역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지겠죠. 수정하는 과정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스 해시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시 코드를 구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오브젝트 해시 또는 오브젝트스 해시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퀄스를 재정의할 때는 해시 코드도 반드시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의한 해시 코드는 오브젝트의 API 문서에 기술된 일반 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서로 다른 인스턴스라면 되도록 해시 코드도 서로 다른 값으로 나오게 구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IDE에 내장되어 있는 오토밸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해시코드 구현 로직을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토밸류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퀄스나 해시코드 같은 로직을 자동으로 구현을 해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보통 자바를 주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이를 사용하실 텐데 인텔리제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해시코드의 중복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